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일부 이삿짐을 한 물류창고에 맡겼습니다. 2개의 컨테이너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중에 1개의 컨테이너가 김건희 문고리 중에 핵심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디론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5월 중하순 시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6월에 당시 남부지검에서 해당 물류센터를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이 발족되기 전이었거든요. 예. 검찰이 도착하기 전에 한동안 텅텅 비었습니다. 과연 유경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입수했을까요? 유 씨는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던 사건의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가 유경옥 행정관을 통해서 숨겨놓은 보물 컨테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구리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김건희의 비밀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 관리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머지 한 동의 컨테이너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옥이가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옮긴 그 1개의 컨테이너는 어디로 갔을까? 저희가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열린공감 TV 취재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인천 쪽으로 이동을 시켰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바닷가가 있는 인천으로? 네. 만약 인천으로 이 비밀 보물 컨테이너가 옮겨졌다면 왜일까? 왜 인천일까? 지난 9월 13일 저희 경찰장서전에서 방송했던 해당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해당 방송 구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부 자금은 김진한 아시죠? 막내 동생을 네.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투입이 됐고 말레이시아에서 김진한 의류공장이라든가 3가지의 위장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실상은 딴 거 하면서. 예. 그래서 또 실상을 딴 거를 했는데 네. 그게 인천 항만, 평택 항만, 인천 공항 등을 통해서 뭔가를 밀반입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자, 또 하나의 썰입니다. 어디까지 썰이에요? 인천에 평택 또 인천 등을 항만 관리하는 영땡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회장이 이강땡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천에 활동하고 있는 법사랑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법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법사람? 예전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아시죠? 예. 그게 자꾸 말썽이 피워지니까 이름을 법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민간 조직이. 네, 이게 각 지부지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송파구 범방위원 중에 한 명이 김추식이었습니다. 김추식.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추식 꽤 유명한 법조 브로커였고요. 전국적인 법사랑 위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김추식과 만약에 이강땡 회장이 이 법사랑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라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에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100억대 횡령 사건으로 이 이강땡 회장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어요. 인천지검에서. 네. 그런데 조사 후에 무마시켜줍니다. 왜 그랬을까? 열린공감 TV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 신부장 인천지검장에게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령 사건과 결부됐던 그 시점 2022년에 그 인천 항만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영땡공사에서 관할하는 바로 저기거든요. 저기는 해수부 관할 땅이랍니다. 해양 관련한 그런 업무는 다 해수부가 하긴 했죠. 예. 경찰이 관여를 못해요. 무슨 사건이 터져? 해경도 해수부 산하죠? 맞아요. 네. 엄청난 컨테이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김건희 일가가 숨겨놓은 컨테이너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네. 자, 저 때 방송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물류센터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김건희의 이삿짐이 맡겨졌던 물류센터는 경기도 구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구리요? 네. 취재나온 기자한테 말을 여쭤보려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나오면서 이쪽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를 보관했다는 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길 건너에 에 뭐 무슨 그런 물건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압수수색 한다고 예, 예. 사람들이 언제 아예 개입니까? 그게 아 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뚜껑 올라가셔가지고요. 예예.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예예. 한 100m? 네. 아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땡물류. 네. 저 대땡물류를 제가 또 찾아가고 봅니다. 연도 저렇게 얘기하면 또 모릅니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야. 저 대땡물류를 찾아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이 다짜고짜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글쎄. 예, 합니다. 민감하게 물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청와대 그 유경호 행정관 여기다가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짐을 맡겼다는데 몰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모르는 모르세요? 선생님 사장님이세요? 네. 뭐 말씀을 듣겠습니다. 뭔데요? 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그 집에서 짐을 여기 컨테이너 2개 분량을 보관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여기 대학교에서 보관했다는데. 그래요? 네. 선생님이 이러면 그
청와대 행정관 유경옥 씨 부탁해서 보관한 적은 없습니까? 아,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예? 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 2개 중에서 1개는 뺐다 그러던데. 우리 모른다니까요? 이 청와대 유경호 행정관 부탁으로 얘기 좀 컨테이너 2개 보관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아, 뭐, 혹시 압수수색은 받은 적 없습니까, 선생님? 아, 예. 네. 왜 저렇게 부인을 할까요? 없다고 했다가 얘는 네. 또 모른다고 하고. 저기가 맞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 안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쓰던 여러 가지 뭐 가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가품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기도 압수수색을 좀 했을 거예요, 동부지검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겠죠. 보물 컨테이너 따로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동한 거. 그게 어디론가 이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저 대땡 물류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짐을 좀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개인 짐은 안 맡는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짐을 좀 보관하고 싶어서요. 거기 비용이 좀 얼마 정도 되나요? 아, 저희가 개인 짐은 안 받고 있어서요. 아, 개인 짐은 안 받아요? 예.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윤석열 짐은 개인이 아니고 뭘까요? 대통령실? 국가의 짐, 아, 국가의 짐인가요? 국민의 짐. 국내의 짐, 그렇군요. 국짐. 국짐. 네. 그게 저희 취재팀은 다시 수소문 끝에 좀 빠져나간 한동의 컨테이너가 인천 쪽으로 갔다라는 아, 정보를 또 이번엔 또 받았습니다. 구리에서 인천으로? 오. 자, 열공TV에 제보된 내용과 일치한지 물어보기 위해서 대학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대학교 대표님이시죠? 예. 네, 대표님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여보세요? 예. 네, 그 김건희 씨가 맡겨놓은 컨테이너 2개 중 1개가 국민 트랜스 이삿짐 차량으로 인천으로 아, 바로 끊어버리니? 뭐, 저거는 네. 뭐 곧바로. 인천 얘기가 나오면 바로 끊어버려요.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취재팀이 가까이에 있는 그 트랜스 센터, 이삿짐 센터죠? 거기서 해당 컨테이너를 싣고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야, 바로 저게? 그 영땡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 아함물류 제2보세센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리로 저기 컨테이너가 움직여졌다라면은 저희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예. 분명히 저기 만약에 있다라면 저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겁니다. 어디론가. 어디론가. 예.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특검팀 관계자 여러분들 그때 남부지검에서 수색했을 때는 특검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 특검팀 관계자들이 이 방송 보거든요. 네.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로? CCTV. CCTV를 쭉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피해서 이동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특검이 지금 그 지난 뭐 3대 특검부터 시작해서 2차 종합특검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곳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직, 관직과 연결된 곳들만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뭔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중간에 놓고 보면 돈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속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돼 있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뭔가 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나?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 네. 그런데 뭐가 수사가 제대로 나오는 수사된 게 게 없어. 없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뭐 백 받고 시계 받고 뭐하고 명품 수집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지. 이 임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김건희 일가가 그러면 부정 축제한 건 없는가? 김건희는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가? 그럼 뭐 간단하게 지금 사안으로 있는 거 양평고속도로 이거 아직 수사 안 끝났어요. 예. 결론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포괄하면 김건희는 그러면 정말 명품만 좋아해갖고 백이랑 시계만 받아 돈은 받은 게 없는가? 뭐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렇을 가연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들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은 혹은 군은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텐데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본인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예전에 저 수렴청정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발 뒤에 앉아 있는.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만으로 뭘 했던 것 같은 느낌들. 여기에 대한 수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김건희 씨가 입건돼 있는 내용들로만 봐도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저는 네. 21g이나 현대건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수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방금 알았어요. 안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현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쉽죠. 왜냐 문서로 입증이 되고 백업할 수 있는 증언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올 수 있고 뭐 한데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문서 자료라든지 객관적으로 증빙될 만한 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탐문하거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고 지금 김건희 씨의 통화나 이런 게 남아있을 리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전 의지 문제라고 봐요. 뭐 돈을 받아갖고 뭐 장독대에 묻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됐는가 뭐 이런 저는 의심스러운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캄보디아 뭐 그렇죠. 돈 뭐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삼부토건 러시아 전쟁에 그러니까요. 예. 그 주가 조작의 재료로 대통령이 뛴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부토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요. 그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거 다 막 냄새만 풍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돈이잖아요. 3부 하면 이제 골프 3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골프 3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2에서 보도했던 게 그 컨테이너 얘기였죠. 그렇죠. 김건희 씨 컨테이너가 하나 유경옥. 사라졌다. 보급 예. 컨테이너. 유경옥 씨가 갖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 기사 나왔던 게 아마 가을쯤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라졌다는 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 간지 1년이 지나 다 되도록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예요. 컨테이너짜리가 하나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비행들 중에 뭐 그림, 목걸이, 뭐 보석,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저 바쉐롱 시계도 있고, 네, 백. 뭐 금두꺼비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게 그만큼인데 그게 컨테이너 하나를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삼부토건 얘기도 그런 것이고 캄보디아 이슈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퉁쳐서 통일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학자가 뭐 몇 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게 아니죠. 그게 뭔가 대단히 좀 근데 이미 좀 편리하게 그 해결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맞아요. 것 아닌가. 시간은 속절없이 많이 흘러왔고 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나 이 사건에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희대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통치 체계가 엄청나게 망가졌다라는 것들의 정황이나 흔적들을 확인하고도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단죄는 못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주변부 혐의로 그래도 김건희를 형을 살렸다 예. 이런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섰다라는 내용. 이게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이제 혐의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영장은 물론 뭐 그 구속 그러니까 좀 넓게 잡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넓게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처벌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심우정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 계엄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던 박성재와 행위. 통화했던 내용. 통화 그다음에 박성재와의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영장 청구에 적시된 내용을 근데 어쨌든 좀 뭐 진일보한 혐의점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걸 봐야겠죠. 검찰도 지금 완전히 비어있죠. 대통령실도 김태효 하나 영장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진석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입건돼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 뭐 뉴스에는 우리가 양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 수를 세어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는 감옥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당하게 모은 그런 비자금들 다 몰수해야 된다라는 생각. 특히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수가 없이 막 컨테이너 사라졌다. 그냥 기사 한 줄 나오고 끝난다. 이거는 김한 기자님이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컨테이너. 알겠습니다. 근데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는 좀 갖고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네. 그럼 가구식 기자님 허리 안 아프고 젊은 가구식 기자님이 그럼 고현준 앵커님께서 뛰세요. 늙어서. 누구라도 해야지. 그 부당한 돈 진짜 어딘가에 다 숨겨놨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조금만 살다 나오기만을 바라겠다. 그 돈이 만약에 뭐 별로 안 사라지고 있으면은 평생 호의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전두환처럼.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거 그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증거 없이 국민 법 감정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책임자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증거 없이 국민 법 감정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 증거를 수집을 안 한 그 저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 당시에 저 검사들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저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고 사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 우리가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 당시에 수사 대상 자체가 여러 검사가 돼야 되는데 검사를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특검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서 뭐 A 검사, B 검사, C 검사 계속 입건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특검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식구들에 대한 건가 싶어. 지금 특검은 검사들 저 때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홍장훈, 조성현 대령 수사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저 때 수사심의 때
제 기억나는 게 최재형 목사님과 백운종 소로조 대표랑 기자회견했어요. 수사심의 전에. 최재형 목사님이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 전에 아니 뭘 이렇게 봐주려고 작정을 해. 내가 청탁을 했고 내가 돈을 준 사람이야. 내가 범법자야 하고 최재형 목사가 자백을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수사심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요. 저 검사들 앞에서.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제 담합을 시도했던 거죠. 아니 준 사람이 내가 범죄 의도로 줬다고 자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도 벌금 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과연 그 컨테이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입니다.